자, 증가감소 문제인데 필수 11번 가볼게. 자, 저는 이제 밑에 풀이 보면 무슨 네모박스가 있잖아. 그쵸? 네모박스. 풀이 봐봐. 그쵸? 이 네모박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증감표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여라 라고 나왔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 증감표를 그리지 않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요 녀석이 증가와 감소하는 걸 조사하라 그랬으면 미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의 제곱에 빼기 3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도함수를 구했죠.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증감표라는 이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F' 도함수죠.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익숙하게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F'이 플러스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F'이 음수니까 감소하고요. 1보다 큰 쪽은 F' 양수니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증가와 감소의 어떤 그 조사하라 그랬죠? 잘 들어요. 옛날에는 구간을 구하라 그럴 때는 구간을 구할 때는 등호를 빼고 썼거든요. 요즘에 등호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보다 작을 때니까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등호 다 뺐죠? 지금 등호 다 집어넣으세요.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는 등호를 빼고 언제 등호 넣었다. 결론 다 등호 집어넣습니다. 알았죠?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2번 가겠습니다. 자, 필수 12번을 보는데 여기서 개념 정리 하나 갈까요? 됐습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아직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필수 12번 하기 전에 필기 네모 몇 번 할 차례죠? 필기? 네모 몇 번이란다. 네모 몇 번이죠? 2번 갑시다. 자, 필수 11까지가 문제였고 네모 2번은 내용 정리 들어갈게. 알았지? 제목 3차 함수가 뭐 속닥거리는데 뭐예요? 3차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알았죠? 아직 그래프 몰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이렇게 합시다.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자,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는 일반적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최고차 한계수 a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는요 3차 함수가 증가함수나 또는 감소함수 되는 상황을 좀 볼 건데 무조건 미분 때릴게요. 자,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ax의 제곱에 플러스 2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나오죠. 오케이? 우리가 조사할 게 뭐냐면 이 f'이라는 것이 0보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데 도함수 그릴게요. 한번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세 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도함수, 아래로 볼록인 거 도함수. 지금 상황 파악 됐습니까? 증가 감소는 무조건 도함수 갖고 노는 거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x축의 가능성은 이거죠. 이렇게 x축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붕 뜬 상황 세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잘 들어. 이렇게 되면 도와주세요. 증가, 감소, 증가가 반복되니까 얘는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봐봐. 증가, 0, 증가만 하죠. 증가만 하죠. 그렇구나. 이 도함수가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지면 함수 f가 증가한대요.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 그림 뭐예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이고, 그러므로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판별식 갖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판별식이 작으면 붕 뜬 거고요. 같으면 쓱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3차 함수가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할 때는 미분 때리고 나서, 그치? 이해돼요? 판별식이 0 이하다로 가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만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갑니다. 자,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얘는 증가 감소랑 거리가 멀죠? 얘는 따라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 이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요. 3차 함수가 증가가 되려면 최고차 함계수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증가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3차 함수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 뭐가 된다?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최고차가 양수인데 미분 때렸어. 판별식이 0이야. 증가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데 미분 때려서 판별식이 0이야. 감소함수. 이해되니?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진이 알겠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됐습니까? 가로치고 적으세요. 실수 전체에서.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실수 전체에서 개념만 정리하고 나서 이따가 범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야. 알았지? 자, 문제 갑시다. 필수 12번 갑니다. 토요일날 몇 시까지 온다고요? 1시입니다. 1시. 얘들아 봐봐. 1시 토요일날 12시에 오면 안 돼. 1시에 와. 12시 오면 나 좋지만 1시에 와. 갑니다.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ax제곱에 플러스 ax인데 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무슨 함수? 도함수 갖고 놀아야 되는 거 알았지? 준아 알겠니? 오케이. 현빈이 알겠어? 서윤이 알겠어요? 현정이 알겠어? 동효이 알겠어? 오케이. 가보자. 미분하면 f'x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쪼개? 그럴 수 있지. 좀 아파. 화학. 그렇지. 성화가 뭐야? 다 붙일 수 있겠네요. 진짜 모든 게 다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항상 0 이상,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그림이 돼야 돼?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고 x축이 이렇게 와버리면 무조건 0보다 크죠? 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 이렇게 되려면 이 녀석의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이해되죠? 자, 짝수 공식 씁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해봤고요. 괜찮아? 넘기자. 가자. 자, 필수 13번 갑시다. 자, 이번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 자, fx가 있어요.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1인데 얘가 0하고 3에서 감소하고 싶대요. 구간이 있을 때는 함부로 판별식으로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미분합시다. 자, f'x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2가 되는 2차 함수인데 우선 니네 생각해 볼래?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잖아.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쵸?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x축이 무조건 걸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x축 아래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0부터 3까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0이 1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0부터 3까지 뭐 한다? 감소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 뭐가 필요하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즉, 이 교점과 교점 사이에 숫자가 왔으니까 함수값의 부호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0 대입하면 음수가 돼야 되고 3 대입해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F'0이 0보다 등호 무조건 집어넣어라. 그리고 F'3이 0보다 등호 무조건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소연아 알겠어? 서희 알겠니? 인서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0 대입해. 빵 대입하니까 A가 돼. 여기 대입하면 여기 대입해야 돼. 알았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3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A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랑 공통된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116번을 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이 내용 한번 정리합시다. 알았죠? 네모 몇 번이었지 아까? 네모 2번이었나? 3번이었나? 네모 2-1로 갈게요. 됐습니까? 됐니? 니네 우선은 복습. 니네 역함수라는 거 기억나니? 니네 역함수의 존재성.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1대1 대응의 뜻이 뭘까요? 1대1 대응이란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지. 뭐가 되고? 이거 까먹었을 거야. 고1 때 배웠던 거라. 정리하세요. 1대1 함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뭐랑 같으면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공역과 치역 같은 건 냅두고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를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1대1 함수 판정법 기억납니까? 뭐였습니까? 뭐라고? 뭐라고? 자, 니네 봐봐. 1대1 함수 맞죠? 맞아요. 그런데 1대1 함수예요? 아니죠. 어떻게 했었어요? 고1 때 배웠던 겁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을 때 교점이 오직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되죠.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을 때 교점이 한 개가 안 나오면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 자격이 아예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교점이 무조건 몇 개 하나? 오직 한 개.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런데 이건 어때요? 얘 1대1 대응이에요. 자, 얘 1대1 대응일까요? 우선 공역가치 같은 거를 전제하겠습니다. 알았죠? 1대1 대응 되죠? 왜 되죠? 교점 하나지. 이렇게 하더라도 교점 하나가 나오지. 이렇게 해도 교점이 하나가 나오지. 이렇게 해도 교점이 하나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 다시 한번 관찰할게. 얘 1대1 대응이 되고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전제 조건, 공역가치가 같을 때입니다. 알았죠? 그렇다면 이거 두 개가 1대1 대응이 되는 형태와 요거가 1대1 대응 되는 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뭐가 달라? 그렇지. 연속 함수. 얘는 무슨 함수? 불연속 함수.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연속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 연속 함수에서 감소함수가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1 때 증가감소를 배울 때 잘 배웠어야 돼. 연속일 때만 가능한 얘기야. 얘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고 역함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괜찮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가정할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연속이 존재가 되는 거지. 미분 가능한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 혹은 감소가 돼야 된다. 라는 명제 연결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죠? 필기 하세요. 체크. 아, 추가 필기 더 있어. 소연이 알겠어? 너 밥 오늘 안 먹었니? 아까? 어떡해? 배고파서? 별로 안 땡겨? 알았어. 나 오늘 점심에 애슐리 갔다 왔는데 원래 식단을 하는데 그 우리 조교 있죠? 쌤 제자. 그 제자랑 점심 먹는다고 내가 애슐리 가서 먹었거든요. 레이크 고모 가서. 아, 나는 연어 먹을 생각을 갔어요. 연어만 먹으려고. 딴 거 안 먹고. 근데 디너에만 나온대요.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못된 짓을 하고 갔습니다. 초밥을 이만큼 갖고 와서 그게 진짜 눈치 보였어. 그 양념도 양념 다 닦아내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이렇게 로봇 있죠. 로봇 재빨리 눌러갖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블랙리스트가 제자가 표정이 쌤 뭐예요 이러겠다. 시원한데. 근데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고기가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씨. 그래서 고기를 3접시 갖고 왔어. 고기 3접시랑 초밥 2접시인데 밥은 안 먹은 2접시.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 거기 출입 못 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쌀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초밥 2개는 먹었어요. 자, 갑시다. 명제 정리할게요. 갑니다. fx가 우리 뭐라 그러지? 그냥 우리 이 연속만 해도 되게 연속만 해도 괜찮거든. 근데 우리 그냥 다항함수라 가정합시다. 아, 싫어. 그냥 미분 가능으로 갑시다. 미안합니다. 미분 가능. 원래 연속만 있어도 괜찮아. 근데 미분 가능으로 할게.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서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미분이 가능한데 역함수가 존재하면 함수 fx는 증가함수입니다. 또는 감소함수가 돼요. 이해되니? 됐죠? 뭐 역도 성립합니다. 솔직히 미분 가능이 최전제니까. 알지? 미분 가능이나 전제 조건에서는 둘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았죠? 자, 이걸 토대로 116번 가볼게요. 자, 116번을 보게 되면 실수 전체 집합 정의된 함수가 있고
fx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kx의 제곱에 플러스 3k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데 얘들아 3차 함수 미분 가능하잖아. 그지?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런데 3차 함수의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3차 함수에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증가함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 그래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에 플러스 2kx 더하기 3k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들아 2차가 0보다 크려면 무조건 붕 떠야 되는 거지.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붕 떠야 되는 거? 그럼 짝수 공식 이용할게.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9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 자 그때 k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음수? 최고차가 양수일 때 우리의 그래프는 항상 아래로 볼록입니다. 얘가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이거 정말 0보다 항상 작은 겁니까?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치? 뚫고 지나갈 수 있잖아. 그렇죠? 저거 이해돼?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소 데스까. 일본 가니까 한마디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난 가서 진짜 난 가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난 술을 막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좋아하지 않는데 잘 먹어. 근데 정신력이 좀 있어서 근데 모든 사람들 일본 가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래 딱 한마디 했어요. 나마비루 딱 땡맥주. 근데 거짓말하고 지난 겨울방학 때 오사카를 휴가 갔을 때 내가 먹었던 일본의 모든 음식 중에 최고는 맥주였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갖고 진짜 와이프가 이렇게 맥주 많이 먹는 거 처음 본대. 취하지도 않아.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도쿄 내리자마자 갈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일본에서 고작 했던 말 얘기했죠. 스미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this one. 딱 이 세 가지로 끝났어요. this one, please. 그러니까 종업원이 못 알아듣겠어. 하다가 갑자기 스미마생에서 불러야 되잖아. 나도 excuse me 했어. 내가 일본인한테 excuse me, this one please, thank you 했단 말이야. 그 일본인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어 나를. 근데 와이프랑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지 정우야? 정우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까지 했고요. 네모 4번이죠 이제. 3번인가요? 자 드디어 함수의 극대 극소로 가겠습니다. 하이라이트고요. 극대 극소를 배우기 시작하면 드디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의 정의를 배울 건데 이 정의는 여태껏 고3 모의고사 딱 한 번 나왔어요. 2016년도 3월 모의고사 14번 문제예요. 17년도인가? 둘 중에 하나.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016년도 학번 때 있잖아. 그때 애들한테 극대극소의 그때 개정이 됐거든. 그러면서 극대극소의 정의가 원래 대학에서 배우는 정의가 내려왔어요. 그 전까지 이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 해의 모의고사에서 한번 딱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는 정의로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실전 문제 풀 때 쓰진 않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이런 함수 fx가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요 점과 이 요 점 조금 특이하죠, 그렇죠? 자, 이 점을 딱 보면 x를 알파라고 그럴게요. 자, 이 점을 딱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알파 주변에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을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F알파가 제일 크죠? 이해돼요? 임의의 뭘 잡았을 때 임의의 열린 구간 잡을게요. 그랬을 때 그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값들을 함수값들을 fx라 그럴게. 그 fx 값들과 f알파를 비교할 때 누가 제일 크다면 f알파가 제일 크다면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성희쌤 대가리가 옆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크다면 여기서 극대라고 얘들아. 이때 우리가 x는 알파에서 극대라 그래요. 극대는 상태야. 알았지? 그리고 그때의 f 알파 값 있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 극대값이라 불러요. 그때의 이 포인트를 뭐라 불러요? 극대점이라 불러요. 어떤 점에서 열린 구간 잡았을 때 내가 함수값이 제일 크잖아? 거기서 극대라는 소리입니다. 극소는 반대가 되겠죠? 여기 x가 베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함수값들을 모두 비교할 때 얘가 제일 작다면 거기서는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있고 f베타가 있는데 누가 더 작다면 얘가 무조건 더 작다면 우리는 x는 베타에서 뭐라 그래요? 극소라고 말하고 동일하게 이 값을 극소값이라 그러고 극소점이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정의야, 정의.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추가 설명. 그냥 예를 들어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통틀어서 극값. 그리고 극대점, 극소점을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얘는 정의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아주 정확한 대학에서도 약속하는 정의긴 한데 그러면 좀 혼란이 오긴 했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또 봐봐. 자, 비교 설명 가자. 질문. x는 알파에서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정의대로 가야죠. 알파의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에 모든 함수값들보다 얘가 월등히 작죠? 맞습니까? 극소입니다. 정의대로 가, 정의. definition. 알겠니? 됐니? 괜찮아? 자, 알파에서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자, 주변 열린 거 잡아요? 월등히 크죠? 극대.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수함수가 문제가 발생해요. 상수함수가. 자, 알파에서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여기 등호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 등호 들어갔죠? 둘 다 성립하는 거죠.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칠판 봅시다. 여기 쌤이 극대, 극소를 정의할 때 나 수학에서 전제조건 강조한 사람인 거 알죠? 그 어떤 전제조건도 쓰지 않았지, 얘들아.
지금 무슨 말이야? 극대극소를 정의할 때 연속이란 말 썼니 안 썼니? 안 썼죠. 미분 썼니 안 썼니? 안 썼죠. 지금부터 봅시다. 이 점은 딱 봐도 뭔가 스무드해서 미분이 가능한 점인데 극대가 될 수 있는 점이죠. 이 점은 뾰족하니까 미분이 안 되지만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은 불연속점이라 미분이 안 되지만 극대 극소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극대 극소의 정의는 미분과 상관이 아예 없다. 연속과 상관이 아예 없다. 정의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란 전제 하에서 이제 극대 극소를 배우겠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원래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았지? 극대 극소는 연속과 상관이 없어. 맞잖아. 불연속인데 극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이 안 돼도 극소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므로 원래 극대 극소는 연속과 상관도 없고 미분 가능한 상관이 없다. 이제부터 두 번째 전개할 내용은 미분 가능하다면 이란 내용으로 갈 거라고. 알았죠? 괜찮아요? 갑시다. 빨리 나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토요일 날까지 진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됐어? 그럼 나 이렇게 할까 그냥? 2번.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책에는 바로 미분만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 하나씩 해볼게. fx가 이제 뭐라고만 할까요? 연속이란 조건만 딱 볼게. 연속. 이해됐어?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괜찮았지? 잘 봐. 연속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요 점은 뭐가 가능하죠? 미분이 가능하면서 극대가 되는 순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요 점은 뭐가 안 됩니까? 미분이 안 되지만 극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극대라는 점은 이 점을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함수가 뭐하고 있습니까?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최고 높이 올라갈 극대라면서요. 꾹꾹꾹 올라가다가 이 점을 터닝 포인트로 통과하는 순간 함수가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로 함수값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터닝 포인트 순간 있죠. 걔를 극대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전제에서?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서. 극소는요. 극소는 간다. 함수값이 좀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다가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배운 거 쓰자. 함수가 증가하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F'이 0보다 크다라고 할게. 등호 빼고. 여기는 어떤 순간이야? 잘 봐.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순간에 F'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겠죠. 접하는 순간이고. 그러다가 그 점을 지나는 순간 감소기 때문에 F'이 음수가 되겠네요. 하지만요. 잘 들으세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순간에서도 왼쪽에서는 여전히 F'은 음수가 됐다가 오른쪽에 F'이 양수가 됩니다. 즉 감소하다 증가하지만요. 이 순간에서는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F'이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연속이란 조건 확보가 된다면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연속이란 조건 확보가 된다면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바뀌는 그 순간은 뭐가 되고? 극대가 되고. 맞죠?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은 극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잘 들으세요. 다만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F'이 뭐가 되는 순간이 필요하다?
0 되는 순간이 필요하다. 이해돼요? 그래서 연속이란 단서 하나만 갖고 갈 때는 F'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애들한테 이제 파이널 수업하거나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괜찮아요? 자, 극점이란 한 줄로 정리하면,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물론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아직 미분이 안 돼도, 봐봐, 미분이 안 돼도 극소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연속이란 전제에서 극점이란 F'의 부호 변화죠.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F' 부호가 뿔에서 마로 가면 극대, 마에서 뿔로 가면 극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이해야. 알았니?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완성형 개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fx 미분 가능하면 너무 중요한 멘트야. 알았지? 이 멘트 하나만 갖고 문제 푸는 게 필요해.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접점을 안다 모른다 이거였지? 이해돼? 그럼 극대 극소 가장 중요한 거는 극점이란 F'의 부호가 변화하는 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알았지? 이해되죠? 그런데 연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는요, 무조건 스무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 말에 의하면. 연속이란 말이 있으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미분 가능이란 말에는 이런 그림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았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 순간이 지금 뭐가 되는 순간이냐면 극대가 되는 순간이고, 이 순간이 뭐가 되는 순간이냐면 극소가 되는 순간인데,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의 극대 극소는요, 반드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봐봐, 쌤 봐봐. 간다. 뿔 갑자기 막 이러면 미분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다시. 나 극대점이야. 근데 뿔 갑자기 막으로 바뀌면 미분이 안 되는 극대점이라고. 이해되죠? 근데 미분 가능한 극대점은 뿔 0 마마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돼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것만 만족하면 극값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다만 미분이 가능하면 F'이 0이 되는 순간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조건만 추가가 되는 거고, 이거 왼쪽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극대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뭔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베타에서 극소가 된다면 F' 베타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두 번째 베타 좌우에서 감소하다 증가해야 극소. 이 두 조건 동시 충족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교 설명 갑니다. CF.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잠깐만요. 됐죠? 됐어요? 자, 지금부터 요거 시작할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fx vs f'x. 됐어요? 자, 내가 똑같은 그림을 두 개 그릴 건데 이거 이해하면 오늘 수업 끝. 아니, 끝낸다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 끝장나게 이해했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이게 fx입니다. 알겠죠? 그럼 딱 봤을 때 극값을 체크합시다. 알았죠? 몇 개입니까? 극대죠. 극소 맞아요?
극대, 극소가 되는 거죠. 얘가 극대, 얘가 극소, 얘가 극대, 얘가 극소가 되는 거죠. 이건 fx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f'x가 이게 만약에 f'으로 주어졌다면 해석 방식은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수업을 끝내줄게요. 알았죠? 잘 들어. F 해석하는 방법은 선 따라가기입니다. 봐봐요. 증가, 감소, 극대. 이해돼요? 감소, 증가, 극소. 이해돼요? 그런데 도함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그럼 도함수에서 뿔마의 기준은 무슨 축이야? X축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하는 구간? 감소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함수는요. 알았죠?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 오케이? 그럼 여기는 봐봐. 요 점이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면서 감소하다 증가하지. 여기가 극소야. 알았니? 여기는 증가하다 감소하죠. 뭐가 돼요? 극대입니다. 여기는 감소하다 증가하죠. 극소됩니다. 그런데 요 점은 뭐는 됩니까? F'이 0이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좌우에 뭐와의 변화가 없어요? 부호 변화가 없죠. 부호 변화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만족한다 극값이 아니야. 부호 변화가 더 중요한 거 알았어?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사실상 도함수를 갖고 해석하는 게 99%라고요. 그 도함수 해석은 누가 기준이야? X축이 기준인 거야. 알았지? 얘를 갖고 맞불, 극소, 뿔마, 극대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됐어? 정말 이해한 거 맞지?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이걸 통해서 문제 풀 게 별로 없으니까 숙제가 많을까 적을까? 좀 적어요. 알았죠? 스토리 이해가 되니 얘들아? 이게 쌤이 어쨌든 여기까지가 아마 요 극대극소까지가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내가 지금 되게 꼼꼼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되게 책이 없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계약하고 나서 시간이 6주밖에 없어요. 시험 대비 기간이. 이해되죠? 저는 학교 프린트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학교 프린트 문제를 적어도 3번, 4번 반복하고 시험에 들어가고 싶어요. 6주밖에 없지만. 알았죠? 그러려면 지금 배우는 개념을 또 똑같이 이렇게 1시간 투자하면 너무 소모적이지. 촬영 꼭 남겨놓은 거니까 나중에 꼭 보면서 해야 돼. 알았지? 자, 이거 하나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점에서는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판단하겠습니다. 재밌어? 이렇게 하자. 똑같은 그림. 아이씨. 이렇게 하자. 자, 얘는 이제 fx입니다. 알파에서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극대죠. 맞습니까? 저게 극대인 걸 설명하려면 무슨 구간 잡고? 열린 구간 딱 잡았을 때 얘가 제일 크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알파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F'입니다. 됐습니까? 등호 뺐습니다. 알았죠? 얘는 알파에서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도함수죠? 근데 내 머릿속에는 이겁니다. 아까 이런 디테일한 과정이 있습니까?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하고 공감을 했지만
똑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물어볼 때 대답 못하는 거지. 이해 못한 건 아니야. 알았어? 이해되죠? 다만 뭐가 부족한 것뿐이야? 눈으로만 이해했고 실천이 부족했을 뿐인 거지. 내가 뭐라 그랬냐면 F' 해석하려면 누가 기준이다? X축 기준이다. 이거 써야죠. 이건 이해한 건데 실천을 못한 것 뿐이지 않아. 그치? 그럼 봐봐. 니네 잘 봐봐. 여기 감소하고 증가하죠. 여기 감소하죠. 여기 증가하죠. 맞습니까? 무슨 값? 여기 무슨 값? 여기 극대값이에요. 여기 무슨 값? 극소값이라고. 그래서 한번 예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F' 보고 fx 그래프 그린 연습을 할 건데 얘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왜 이런 상태가 나오는지 알았니? 가보자. F' 보고 F를 그릴 때는요. 이 극대 극소의 경계선을 가상선을 그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미리 예고편입니다. 됐습니까? 이쪽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한다. 오케이? 한번 미면 0이죠? 됐습니까? 여기 요 사이는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여기는 F'이 0인 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증가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이런 꼴로 극값이 되는 순간은 당연히 뭐가 되는 순간? 미분될 때 0이 되는 순간이지만 이런 꼴로 극값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이 극값이야. 그림 굳이 그리자면.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다시 정리할게요. 2분 남았으니까 맞춰야죠. fx 해석은 어떻게 해라? fx는 선 따라가라. 오케이? f'은 무슨 축이 기준이다? x축이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카메라 꺼주시고 1분만 있다 갑시다. 50분에 갑시다.